본 방송은 9월 1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5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볼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섭 PD님, 이재성님, 송희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희태님은 오늘 처음으로 야자수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약식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송희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야자수에 이제 정식 스포츠캐스터가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네, 좋은 방송, 좋은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 먼저 권호섭 PD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 방송에서는 한번 좀 놀러 가느라고 쉬어가지고 2달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방송을 한번 쉬고 나오니까 어느덧 좀 더위가 물러나는 듯한 그런 기미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더위가 물러나고 있다는 거는 슬슬 올해의 야구가 끝날 마침표가 맞아요. 보이고 그쵸, 있다는 그쵸.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즌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데 네. 올 시즌이 끝나면 그 이 평생을 함께했던 야구를 내려놓고 네. 종착역에 도달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단연코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파이브툴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우리 추신수 선수. 오늘 야자수에서는 이 추강 대엽 라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신수 선수의 선수 생활 마무리 그리고 은퇴와 더불어서 그동안 그가 어떤 야구 인생을 살아왔는지 회상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권호섭 PD님께서 SSG의 팬이시잖아요. 네. 또 그래서 약간 또 특집 방송으로 음. 준비한 추신수 선수의 공식 약간 헌정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을 끝으로 추신수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시작된 그의 야구가 미국 전역을 누비고 인천에서 마무리를 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올 시즌 초반에 저 같이 또 그거 했잖아요. 그 프리뷰 네, 방송. 프리뷰했죠. 네, 그때 이제 권 PD님께서 추신수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SSG의 우승이 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지금 걸로 현 기억이 시점에서는 납니다. 약간 네.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 않죠, 사실 우승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다들 추신수 선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메이저리그를 이제 접한 게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딱 2009년, 2010년 그때쯤 20 클럽 가입하면서 그때 정말 네. 대단했잖아요. 네네, 그때. 그쵸. 그때부터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것을 처음 접했거든요. 네네.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경인 방송이었나요? 그 무슨 방송이 맞아요. 있었어요. ITV. 맞아요. ITV였나? 네. 그 제 기억에 TV 13번 치면 나오는 거. 네네네. 채널 번호까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때가 제가 아마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이제 입학이란다. 그 등교하기 전에 추신수 선수의 경기 한번 보고 네. 꼭 등교를 했었거든요. 시간대가 그렇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경기를 특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추신수 선수가 이제 클리블랜드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클리블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게. 네. 그렇게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뭔가 그 뒤로 자연스럽게 클리블랜드 경기를 보고 클리블랜드 팬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제 클리블랜드 팬이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클리블랜드 시절에 추신수는 말 그대로 이제 소년가장. 그레디 사이즈모어라는 선수 혹시 다들 아시나요 혹시? 그 화이트삭스 감독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쵸, 이제 그쵸. 화이트삭스 감독 감독인데. 대행이죠, 감독 대행. 맞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거기 감독 대행하고 있고 네. 그때는 이제 추신수 이전에 호타 준족이었는데 그때 그 선수가 좀 약간 폼이 떨어지고 이제 추신수가 올라오면서 약간 세대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클리블랜드가 지금 뭐로 치면 거의 한 승률이 3할 때였거든요. 네네. 하지만 딱 한 명 있었어요. 네. 팀에. 그게 바로 추신수였고 그만큼 팀의 대들보였고
클리블랜드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추신수만한 외야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클리블랜드 팬으로서 네. 정말 추신수는 대단한 선수다. 음. 그리고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게 클리블랜드 팬이 되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는 기억하는 거는 뭐 사실 루키리그 때부터의 생활을 보진 못했지만 이제 인터뷰나 뭐 이런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대형 FA까지 그래서 성공적인 미국 야구 생활을 보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율, 출루율, 장타율 수치만 봐도 뭐 지금 OPS가 거의 0.8이 넘는 전형적인 OPS형 타자였다는 거에 그 말인즉슨 우리가 메이저리그를 추신수 때문에 접하게 된 사람들이라면은 한국 선수가 저렇게 가서 잘할 수가 있구나, 저런 OPS를 기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신수의 메이저리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당시에도 막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저런 선수가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추신수 선수가 잘할 때마다 이제 이 선수가 한국에 온다면 어디서 뛰고 얼마나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뭐 그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예측성 기사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은퇴를 앞두고 있다니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다는 거를 절감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서 PD님은 추신수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뭐 사실 메이저리그 활약할 당시에는 워낙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던 선수였고요. 네네. 사실 이거는 확실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평가로는 사실 추신수 선수도 있었지만 저는 추신수 선수보다 그 이후에 뛰었던 그 강 선수랑 네네네. 강 선수 그리고 뭐 네. 그리고 김현수 선수 네네. 뭐 황재균 선수 이렇게 좀 KBO에서 진출한 선수들을 조금 추신수 선수보다 네네.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그 시기여가지고 워낙 추신수 선수가 계속 잘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응원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KBO에서 진출한 선수를 더 응원하면서 메이저리그를 봤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러다가 이제 추신 선수가 한국에 오면서 마침 또 SSG로 이렇게 그렇죠. 넘어오면서 네네. 조금 더 관심도가 좀 급증하게 된 좀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 네네. 뭐 이후에 따로 언급을 드리겠지만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 복귀하면 뭐 SSG, SK와 계약한다는 건 사실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네네. 실제로 돌아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어찌저찌 SSG에 입단하고 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 그 SSG에 있었던 3시즌 동안 뭐 물론 우승도 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신수 선수의 뭔가 팬 서비스라던가 뭐 팬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네네.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 저는 혜택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추신수 선수한테 네네. 직접. 네. 뭔가 그런 부분이 봤을 때 워낙 스타성이 강한 선수들은 뭐 보통 이런 팬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네. 물론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있을 때는 저도 그런 논란이 있는 건 네네.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네. KBO에 와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절대 그런 선수가 아니었다라고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네. 뭐 아무튼 워낙 팬 서비스에 좀 진심이었던 선수여가지고 네. 팬 서비스를 많이 받았던 그 3년 동안 너무 감사한 지금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SSG 팬들이라면 아마 지금 오서 PD님 같은 비슷한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팬 서비스가, 그리고 어쨌든 팬 서비스를 SSG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고 나서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SSG 랜더스라는 구단 자체가. 그래서 추신수 선수를 활용한 그런 팬 서비스와 이런 구단 마케팅들도 좀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히태님은 어떤 추신수 선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딱 제가 그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가 2007년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추신 선수가 막 올라올 네네네. 때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로 좀 접했고,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네. 네이버 스포츠 뉴스로만 이렇게 접했던 기억이 나고, 200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전성기에 좀 돌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제가 또 중국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2008년도부터 14년도까지 딱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 보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메이저리그 방송을 안 틀어준단 말이죠. 왜냐면 중국은 야구라는 스포츠를 네. 막 이렇게 열정적이게 보는 네.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네네. 그래서 아쉽게 이제 기사로만 접하고, 이제 네네. 당시 뭐 유튜브도 거의 없었고 너무 옛날인가 네.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네네. 안타 쳤다, 뭐 홈런 쳤다 이런 것만 좀 접했던 네. 그런 느낌의 선수였고,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가 네. 처음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뭔가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활로를. 그렇죠. 네. 그런데
타자, 야수 입장에서 물론 최희섭 선수가 먼저 뛰긴 했습니다만 네. 요 정도의 커리어를 먼저 열어준 네. 뭔가 선구자적인 그렇죠.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네. 물론 성적도 뛰어나고 뭐 대형 계약도 했고 여러 가지 네. 발자취를 많이 남겼지만 그 이상의 어떤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출하게 만든 어떤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 그렇게 좀볼 진검다리 수가 역할이 있겠죠. 됐었죠. 네. 사실 추신수 선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성적으로 봐도 네네. 추강대업이라는 말도 많은데 네네. 그 뭐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 중에 한 선수고 음. 역대 대한민국 타자를 논하면 추신수는 무조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자가 그렇죠.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강대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약간 우리 그럼 네 분 모두 다 네. 맨 앞이 추인 거는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를 맨 앞에 놉니다. 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씨? 사실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추를 순서. 네. 그 뒤에 세 선수가 있잖아요. 네네. 같이 묶는 게 저는 좀 추한테 실례다라고 네. 할 정도로 추신수가 정말 압도적인 선수죠. 네. 그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성적을 냈으면은 한 팀의 레전드 정도로 이제 평가받을 선수인데 그걸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그렇죠. 큰 무대에서 했다. 이건 정말 네. 대단한 거거든요. 네. 강정호나 이제 김하성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아무도 아직 추신수의 그 발끝에도 아직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아시아 뭐 기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갈아치우고 뭐 이랬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뽑히는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추신 선수가. 그래서 일단 추강대업 저희 4명의 의견은 맨 앞에 추가 있는 거는 약간 고정으로. 뒤에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뒤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네, 하죠. 뒤에 네, 다음에 어쨌든, 이제 네,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추신수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것만 추신수 선수가 이제 추강대업의 맨 앞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럼요. 저희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야구 팬이라면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추신수 선수가 누구인지 오서 PD님께서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네.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이 코너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도 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사실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타자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아까도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가 극찬했다시피 맞습니다. 이대호 선수와 부산 수영초를 함께 졸업을 하고 부산중 부산고로 이어지는 부산의 성골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교 졸업 후 원래 롯데자이언츠에 입단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네. 이제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을 통해 사실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을 해서 미국으로 직행한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 후에 사실 야구 잘하는 분들이 네.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주로 다들 그렇게 했지만 네. 투수도 너무 잘하고 그렇죠. 타자도 너무 잘하잖아요. 야잘잘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추신수 선수도 역시 투수로서 시애틀로 입단을 했는데 사실 시애틀에서는 타자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맞아요, 평가를 맞아요. 해서 네네. 추후에 전향 거류를 해가지고 타자로 네네. 이렇게 전향한 케이스고요.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추신수 야구 인생에서 최대 업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네네. 미국에서 바로 메이저리그에 승격하면 좋겠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이너리그 생활을 접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엄청 힘든 시간에서 네. 힘든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본인의 이렇게 툴을 차근차근 키웠고 그 결과 2005년에 시애틀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이후에 클리브랜드, 신시내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었던 우리 텍사스와 그렇죠, 텍사스. FA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2020 시즌까지 함께했던 선수고요. 그 결과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단연 WAR 1위로 랭크되어 있고 아시아 선수로 권역을 조금 더 넓혀봐도 WAR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사실 추신수 선수가 현역일 때는 이치로 그쵸. 추신수로 이렇게 맞아요. 2위에 랭크가 네네. 돼 있었는데 최근 오타니 선수가 진짜 급격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네네. 벌써 순위가 역전돼가지고 네네. 추신수 선수가 아쉽게 3위로 이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본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성구안을 이용해서 압도적인 출루 횟수를 기록하는 전형적인 테이블 세터이면서도 약간의 장타력이 있는 그렇죠. 테이블 세터의 중장거리 타자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뭐 5툴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6툴의 그렇죠. 타자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뒤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뭐 2007년에 신설된 해외파 선수 특별 드래프트 제도로 인해서 SK 와이번스가 추신수의 국내 복귀 지명권을 추후에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복귀를 타진하면서 SSG와 21년도부터 계약해서 지금 현재까지 마지막 시즌을 우승을 한번 하고 네. 이제 올해 마지막 시즌을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신수 선수가 누구인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추신수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클리브랜드에서 뛰었잖아요. 혹시 그 재성 씨가 기억하는 추신수 선수는 어떤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로 비유를 하자면 구자욱 음. 정도의 위치에 있는 선수였죠. 한 네네. 뭐 언제든지 20홈런 이상 칠 수 있고 네. 그만큼 20도루도 가능하고 심지어 그때는 지금은 이제 수비가 좀 안 되니까 지명 타자를 하고 있지만 네네. 그때는 수비도 꽤 괜찮았어요. 범위도 넓었고 네네. 송구가 특히 좋았고 네. 말 그대로 진짜 오툴 플레이어 그쵸. 그 시대를 대표했던 이제 클리블랜드의 한 시대를 대표했던 오툴 플레이어였고 네. 그때가 이제 뭐 앞서 얘기했지만 클리블랜드의 암흑기였거든요. 네네. 한 번도 뭐 클리블랜드 옷을 입고 가을 야구를 보내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추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제 현재는 강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기까지 버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어쨌든 그 암울했던 시절에 그때 네. 브랜틀리가 막 9번 치고 그랬죠. 그때 이제 2011년에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데뷔를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추신수랑 또 이제 세대 교체를 그렇죠. 했었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기억나고 추신수 선수는 또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 시즌에 와 52경기 연속 와. 출루.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그렇죠. 네. 이제 구단 신기록이 종전에 38경기 대단하다,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선수 최다 연속 경기 뭐 출루 경기도 뭐 이런 기록도 세웠고 메이저리그 통산 200홈런 뭐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 그리고 말씀하셨던 2020 두 번의 2020 시즌 세 번이죠. 세 그 번. 신시내티. 그렇죠. 네. 신시내티 가서도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성공적인 FA, 사이클링 히트 그리고 로베르토 클레멘테 어워즈 후보에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신시내티 레즈 최우수 선수상인 이제 어니 롬바르디상 수상까지. 네, 와 이래서 정말 다양한 업적을 세운 그런 한국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추신 선수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추가하면 사실 좋을까요? 이 천재인데 네, 천재 중에도 좀 게으른 천재가 있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천재가 네네. 있잖아요. 추신수 같은 경우에는 후자 중에서도 완전 극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야구장에 먼저 출근해서 네네.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능과 이런 성실함, 네. 노력 등이 결합이 돼가지고 네. 이런 대형 선수가 탄생이 된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SSG 랜더스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죠. 추신수가 올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많이 못 뛰었단 말이에요. 네네. 솔직하게. 근데 그래도 그런 선수의 워크의식을 보면서 네. SSG 랜더스 안에 있는 후배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5툴이 아니라 6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5툴이 타격, 장타, 주루, 수비, 송구 이렇게 다섯 그렇죠, 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선구안이 좀 더해져서 네네. 6툴 플레이어 중에 가장 육각형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선수다. 네. 정말 앞으로 저희가 야구를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정도 레벨의 선수를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정도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이 추신수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의 끝 무렵을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의 얘기를 좀 풀어보죠. 추신수 선수의 아마추어 시절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이제 야구를 시작할 때 네. 외삼촌이 롯데자이언츠에 그 당시 정말 유명했던 네. 박정태. 선수. 박정태. 네네. 이제 그때가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딱 그 이제 초등학교 갔을 때 박정태 선수의 전성기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신수 선수도 이제 자연스럽게 네. 야구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당시 부산에서 정말 엄청난 스타인 박정태를 보고 추신수도 실제로 야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렇게 이제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외삼촌이 박정태의 도움을 받아 네. 수영초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네네. 전학을 갔죠. 네네. 이때 당시에 좀 재밌는 일화가 같은 반에 좀 덩치 큰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도 아니고 덩치 큰 학생, 네. 초등학생인데 덩치 네. 큰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보고 그 추신수가 이제 감독 향해 말해요. 네. 우리 반에 고등학생이 있다. 네. 그 선수가 바로 이제 롯데 이제 영국 열번 이대호. 네. 근데 운명이다. 운명. 네. 그렇죠. 이게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정말 그 진짜 고등학생 한 명 있거든요. 원래도 네. 컸군요. 맞아요. 네. 그 지금도 키가 193이니까 그때도 거의 170 되는 것 같은데 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예. 아무튼 그때 이제 추신수가 너의 덩치가 아까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는 야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추신수가 이제 이대호에게 이제 야구를 권유했고 이렇게 두 선수가 부산을 대표하는 스타로 이제 발돋움한 그 시작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부산 지역의 82년생 그리고 이제 황금 세대. 네, 비슷한 나이대에 부산에 정말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걸로 이제 저도 듣곤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추신수는 어떤 선수였는지도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구를 잘하는 그 천재들은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 티가 팍팍 납니다. 사실 네네.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신수 선수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네. 유명했던 그러니까 야구를 하고 있던 그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어요. 네네. 뭐 물론 82년생 선수들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추신수를 시작으로 뭐 이대호, 정구도, 뭐 김태균, 오승환, 뭐 김강민, 이동현 뭐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시기에서 사실 추신수 선수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다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이제 수영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대호와 함께 야구를 결국엔 하게 됐고 네. 아직도 그 야구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 좀 어려운 난제이긴 한데 네. 두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재능이었던 것 같고 음. 이제 수영초등학교 재학 시절 이제 수영초가 이제 롯데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때 이제 유격수였던 이대호 선수, 유격수요. 그때 네. 유격수였던 이대호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네. 그리고 당시에는 투수였거든요. 네네. 투수였던 추신수 선수가 우수 투수상을 차지했고 음.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네네. 뭐 추신수 선수와 이대호 선수. 네. 근데 추신수 선수는 이후에 이제 부산중을 거쳐서 경남고와 함께 부산 지역 야구 명문의 쌍방을 이루는 네. 부산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네네. 이제 부산고에서 대통령배를 총 2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대통령배 사상 최초로 최우수 선수상과 우수 투수상을 2년 연속으로 휩쓸면서 MVP까지 연속으로 2번 네네.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거의 탑급에 있는 그렇죠. 아마추어 네, 그랬네요. 선수였다라고 네네. 이렇게 엘리트. 예, 그렇죠. 심지어 박정태 외삼촌까지 그쵸. 뒤에 이렇게 바치고 계셨으니까 네. 뭐 야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좀 재밌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부산고등학교에서 99년 대회 대통령배를 99년도에 할 때 네. 결승전에서 상대 투수로 심수창 현대 해설위원을 승부를 했던 그 일화가 있어요. 이제 네네. 나름 투타 대결을 굉장했는데 뭐 당시 일화로는 이제 부산고등학교에서는 심수창 선수를 상대로 뭐 스키즈나 뭐 번트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결국엔 그렇게 괴롭히면서 악착같이 점수를 뽑아서 결국엔 부산고가 우승을 하고 네. 추신수 선수가 MVP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네, 뭐 그밖에 청소년 대표팀에도 당연히 선발이 되어가지고 네.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대표팀 멤버가 김태균, 이대호, 정근우, 이동현, 네. 명실상부한 82년생 동기 그 라인 선수들이 질비했던 한국 야구 아마추어 황금 기수고요. 네. 이 정도로 활약을 보였으니 당연히 그 지역 연고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롯데가 추신수를 01년도 1차 지명으로 선택한 거는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하지만 추신수는 롯데 입단을 당당하게 거절을 하고 네. 시애틀 메리너스와 137만 달러의 아마추어 자유계약으로 이제 미국행을 선택하게 됐죠. 그게 이때- 아마야구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롯데를 왔어야 그 롯데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때 롯데 왔으면 저는 추신수와 이대호. 추신수 40-40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한 번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KMD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수영초등학교 이제 부산중 부산고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화려한 아마추어 선수 시절을 보냈던 선수가 이제 추신수 선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부산이 어쨌든 야구에 저희가 그때 구도 인천 편을 해서 그런지 이 맞아요. 야구의 본고장이 저희가 인천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아니다. 구도 부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야구 사랑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2022년도였나요? 그때 부산고가 또 그 원상현 선수 2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부산고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정말 부산 지역이 뜨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추신수를 발견했을 때의 부산 열기는 얼마나 대단했을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이후에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미국 생활은 어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137만 달러 계약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쵸. 그 이전에 아마 김병현 선수가 200만 달러 넘게 받고 갔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 두각이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엄청 많이 받은 거거든요. 137만 달러는. 137만. 네. 이제 그 당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엄청 아끼는 유망주한테 쓸 수 있는 돈. 네. 그 정도의 돈을 받고 갔는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추신수는 투수로 많이 활약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선. 하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에선 타자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발이 이제 빨랐고 이제 어깨도 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뭐 고등학교 때도 타격으로도 이미 잘했었잖아요. 네네. MVP도 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수를 하기엔 좀 키가 작았어요. 그렇죠. 추신수가 장신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18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이제 이후에 토미존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투수로서 대단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는 그때 이제 평균 90마일 이제 145 네. 이 정도 나오는 투수였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구속인가? 이거는 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능력치만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오툴이 너무 완벽하니까 네. 미국에서 무조건 타자다 이렇게 네. 시애틀이 봤던 게 아닐까 해서 네네. 타자 전향을 하자마자 이제 2001년 루키 리그부터 네. 2005년 그 트리플 A까지 올라가면서 매년 OPS에 0.8을 넘기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네. 마이너리그 단계에서 뭔가 부침이라는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추신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애틀에서도 좀 뭐라고 하죠? 이제 탑 유망주로 네. 이제 평가받기도 했고 네. 그냥 일반적인 메이저리거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성공한 선수들의 전형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신수는 정말 마이너리그 시절을 뭐 이제 어떤 다큐에서는 추신수가 좀 네. 힘들었다 뭐 네. 이렇게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이제 2005년인가 2006년에 데뷔까지 네. 정말 빠른 나이였어요. 만 22세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뭐 최근 기준으로도 빠른데 아무튼 그때도 정말 빨리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애틀에서 입지를 다져서 당시 이치로 선수가 우익수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중견수로 이제 데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에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는 그 시애틀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일화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마이너리그 성적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사실. 네네. 근데 추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잘하다가 뭐 대부분의 한국 출신 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렇다시피 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미국 가서 마이너리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죠. 문화적으로나 그렇죠. 뭐 네. 환경적으로나 음식도 예, 그렇고. 음식도 있고요. 뭐 그런 네네. 부분이 어렵잖아요. 근데 추신 선수는 그 와중에도 정말 야구 성적은 정말 잘 네. 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다큐에서도 후술했고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정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심지어 마이너리그에서 지금처럼 대우가 좋지 않고 그렇죠. 막 그 일화들 있잖아요. 그 그쵸. 딸기잼에 땅콩버터 맞아요. 식빵 먹고. 네. 진짜 그것만 주던 밥도 시절이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쵸. 추신 선수가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스타가 되었을 때 네네. 이제 내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그 뭔가 좀 가슴 아팠던 아니면 뭐라 그래야죠 좀 적응 못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고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엄청, 금전적인 지금 그쵸. 지원을 많이 해주고 네네. 있잖아요. 뭔가 그런 부분 또한 본인의 어려웠던 거를 잘 딛고 일어나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까지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악조건이 있었지만 네.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도 잘 임하고 성적도 잘 내서 추신 선수가 드디어 시애틀 메리너스 소속으로 05년도에 콜업이 되죠, 이제. 콜업이 돼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4년 일하는 시간이 걸렸던 만큼 어쩌면 이 데뷔가 05 시즌에 본인의 그 데뷔 기회는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하지만 네. 메이저리그 어디를 가나 사실 이렇게 프로나 메이저리그 세계의 냉정한 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05년도 4월 22일 오클랜드와 홈 경기에 9회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며 타자 데뷔를 했지만 뭐 결과는 1루 땅볼으로 그냥 아쉽게 물러났고요. 네네. 뭐 그 이후에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콜업이 돼서 네. 메이저리그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기회를 받는 선수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추신 선수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1루 땅볼로 물러난 이후에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빅리그 타석을 조금씩 뭐 한 달에 한 타석 네, 그렇게 밟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네, 간헐적으로 밟았고 이제 추신 선수는 그러다가 이제 5월 4일 LA 에인절스 경기 9회 말 대타에서 레프트 네. 방면에 안타와 함께 타점을 기록하며 추추 트레인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는데 이야. 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그렇다 할 활약을 또 보이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추신수가 데뷔했던 2005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10경기에 21타석 단 1안타만 기록을 하면서 그 에인절스 그 네. 안타죠. 네. 그 에인저스 1안타만 기록을 하면서 오픈 6리에 좀 너무나도 아쉬운 타율로 네. 그런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좀 빅리그의 벽을 느끼면서 시애틀에서의 선수 생활을 좀 시작했다라고 네.
소개를 드리고 싶고 또 이 선수가 근데 또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내려가면 또 너무나 잘해요. 네. 또 마이너리그에서는 05년도에 또 2할 8푼 1위, 네. 출루율 3할 8푼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제 올라올 때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생각하기엔 좀 뭐 긴장을 했나 뭐 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좀 아쉬운 성적을 05년도에 기록을 했고 또 다음 연도 역시 메이저리그와 06년도 역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애틀에서 기회를 좀 보장을 많이 받았지만 12타석에서 또 1안타만 기록을 하면서 사실 시즌 중반에 좀 더 이상의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받지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추신수 야구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클리브랜드 트레이드가 딱 이 06년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딱 들으니까 뭔가 이때 콜업 되면은 이때 아직 어릴 때잖아요. 이 22살, 3살 이럴 때인데 너무 좀 잘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네. 본인이 원래 하던 게 지금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도 타율 대비 출루율이 거의 1푼 이상 차이가 나는 원래도 네네.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딱 정립하고 야구를 했던 선수로 보여지는데 네네. 메이저리그에 콜업 됐을 때 뭔가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몸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선수들이 좀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군에서 1군 네. 콜업 됐을 때 그렇죠.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너무 막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열정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성적으로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린 나이 선수들은 다 그렇고 뭐 이후에도 얘기했지만 뭐 정말 시애틀에서는 사실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도 기억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추신수는 우익수로만 뛰었는데 그렇죠. 메이저리그로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 이치로가 이치로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치로는 뭐 사실 추신수도 저도 마이너리그에서 우익수만 뛰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치로는 일본에서부터 우익수로 뛰었어요. 심지어 골드 글러브를 그렇죠. 뭐 10년 연속 수상한 그때 선수인데. 이치로 막 완전 날아다닐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치로를 중견수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추신수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견수로 보냈는데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전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추신수를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를 이제 다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를 시켰고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고 시애틀 메리너스만 만나면 홈런을 쳐댔어요. 이게 정말 선수들이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경기장 나가서 물어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팀한테는 너희가 나를 좀 보냈으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게 있으면 더 오기가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마인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당시에 어렸을 때 저도 보면서 굉장히 통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브랜드 이적 후의 추신수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클리브랜드 팬분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면서 네. 뭐 뭔가 추신수 선수가 좀 팀에서 기회를 못 받았다 이런 느낌, 기회를 못 받긴 했죠. 하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시애틀에서도 아끼는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이때 트레이드 될 때 이제 상대가 벤 브로사드 이 선수가 이 기록을 보면 그때 트레이드 당시에 88경기 나가서 OPS 0.880, 홈런 13개. 잘했는데 이 정도의 선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추신수라는 대단한 유망주를 줬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만큼 클리블랜드에서는 추신수를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오자마자 바로 이미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 레디된 선수였으니까 45경기에서 OPS 0.846, 타율 2할 9푼 5리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입지를 다지면서 이제 메이저리거가 되나 싶었지만 이게 그 다음에 토미존을 받아요. 2007년 시즌 초반에 토미존을 받으면서 아예 시즌 아웃이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 기회가 왔는데 아쉽게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많았네.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어린 나이니까 그리고 팀은 당연히 기다려줘야죠. 이 정도에 우리가 누굴 데려왔는데 아까 뭐 OPS 0.88 치는 그 선수를 주고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8년이 됩니다. 미국 나이로 25살, 한국 나이로 한 27살 정도 될 텐데요. 이때 부상에서 복귀한 추신수가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94경기에서 타율이 무려 3할 9리, 14개 홈런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클리블랜드의 타선의 중심으로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뭔가 한국에서 슬슬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때 스포츠 뉴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이때 야구를 안 봐서 몰랐지만 네.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WBC를 통해서 야구를 처음 접했거든요. 네, 2009년에. 09년도 맞아요. 네네. 이때 추신수 선수가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WBC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추신수를 처음 접했고 네. 그때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인지 몰랐거든요. 네네. 선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더 대단한 시즌을 보낸 거예요. 네네. 그 이제 WBC가 끝나고 네네.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이제 강점으로 불리던 이제 빠른 발을 바탕으로 그 전까지는 도루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즌에 20개의 도루, 21개의 도루, 네. 그리고 3할 네. 이때 20-20 했죠. 맞죠. 아시아 선수 역사상 최초의 20-20. 그것도 3할 20-20. 네. 말 그대로 아시아 선수 역사상 오타니 이전에 최고의 시즌 중 하나가 아닐까. 오타니와 이치로 네. 그 다음에 네네. 이 활약이 2009년에만 한 게 아니라 2010년에도 이어집니다. 네. 2년 연속 20-20. 네. 이 해에 클리블랜드가 그때도 가을 야구를 못 갔지만 네네. 그때는 그것도 있었어요. 팀 성적이 안 좋으면 MVP 표를 잘 안 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추신수가 MVP 14위에 오릅니다. 오, 네네. 이게 아마 아시아인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MVP 표를 받은 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3년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추신수. 네. 근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네네. 이때 정말 인기도 많았어요. 제가 네네. 알기로 갤럽 조사에서도 좀 상위권을 달렸고 스포츠 선수 중에. 하지만 그해 2011년 5월에 네네. 음주운전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가 이때였구나. 이때가 네. 중국에 있을 때 기억난다. 뉴스 네네. 봤었어요. 네.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팬들을 잃었고 뭐 본인도 계속 후회하고 있고 하지만 이 시즌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부상도 많았고 제가 기억하기로 크리스 세일 네네 크리스. 세일에게 이제 오른쪽 손을 맞아가지고 네네. 골절이 된 게 아마 어, 2011년인가 2010년인가 그럴 텐데 네네. 이때부터 세일이 좌투수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 좌타자한테 강한 네. 좌투수인데 이때부터 좌투수한테 좀 약점이 생겨요. 맞아요. 추신 선수가 좌투수한테 좀 약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듬해인 이제 2012년에 그래도 다시 절치부심하며 16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0.815의 OPS로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3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끝나면 FA잖아요. 네네 그렇죠. 클리블랜드는 이 선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2010년이 끝나고 5년 3,500만 달러인가 그 정도의 연장 계약을 했는데 이미 네네. 추신수가 거절을 했죠. 네. 그러면은 추신수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네. 메이저리그는 이때 트레이드를 보통 해서 유망주를 얻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추신수를 신시내티로 보내고 뭐 애리조나와의 삼각 트레이드였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맞아요. 트레버 바워 네. 선수를 받으면서 네. 이때 이제 신시내티로 가면서 인생의 또다시 뭔가 좀 중요한 네. 기회, 전환점. 중요한 시즌이죠. 이때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신시내티로 넘어간 그 한 시즌도 엄청난 시즌을 보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신시내티 레즈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엄청난 금액 7년에 이제 1억 3천만 불. 이때 이제 그 텍사스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대형 계약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메이저리그 역사상 27위 외야수 부문 6위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내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텍사스에서의 추신수의 모습 텍사스에서의 추신수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저히 망했죠. 이때 네. 제가 15년도부터 텍사스였나요? 14년부터. 네. 였잖아요.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더빙을 17년도에 했었는데 네. 기억이 나요. 그때 텍사스의 추신수 1번 치고 막 맞아요. 조이갈로 있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막 그 벨트레 벨트레 있고 에드리안 그렇죠. 벨트레 그렇죠. 있고. 그때 기억이 나는데 추신수가 좀 이때는 제가 봤을 때 완벽히 이제 커리어를 놓고 보면 전성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초반 그래도 약간 이 본인의 선구안과 장타력을 바탕으로 저는 그래도 1번 타자의 역할은 좀 톡톡히 했다고 봅니다. 이때 네네. 보면 2할 한 7푼 정도 치고 네. 출루율 한 3할 6푼에서 7푼 정도 왔다 갔다 좀 했었거든요. 네네. 계약금만큼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네네. 그래도 본인 역할을 팀 내에서 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시 제 기억에 텍사스가 막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도 이제 지구승 한번 아, 했죠. 예. 그죠? 15년인가 16년에 그때. 그렇죠. 그 호세 바티스타한테 그쵸. 맞은 거.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기 먹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의 역할은 했다라고 네. 보여지고 또 텍사스가 또 이후에 또 우리나라 선수를 큰 금액으로 데려갔던 적도 그쵸. 이후에 발생을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 선수를 좀 좋아하네요, 레인저스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
저는 딱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진 그 시기. 왜냐면 류현진 선수도 딱 이 시기에 있었어요. 다저스로 네, 이렇게 맞아요. 진출을 했고 네, 딱 네. 이 시기였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막 뉴스의 기사에 뭐 먹튀다, 뭐 최악의 시즌이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사실 경기 자체를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 준수한 맞아요. 정도의 네. 성적은 내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다만 계약금, 그러니까 쓴 돈만큼 그쵸.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성적이었다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 돈 계약의 개념이 이렇게 야구 쪽에 이렇게 바로 잡혀 있는 때가 아니어가지고 네. 추신수 잘하는데 왜 먹튀지 이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근데 뭐 지금 또 초반에 그러다가 좀 이제 계약 7년 계약 거의 끝물이었던 마지막 시즌에는 또 굉장히 잘하는 모습 보인 걸로 저는 알고 그쵸.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텍사스의 좀 오랜 그 현지 팬분들은 조금 네.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네. 이제 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잘했던 열심히 했던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아마 이때 감싸주고 싶어요. 20홈런 시즌을 계속 한 3시즌이나 맞아요. 4시즌 치고 막 네. 그랬어. 근데 이때는 20-20을 할 그건 아니었고 좀 더 선구안을 바탕으로 출루 위주의 플레이를 펼쳤던 게 기억이 나고 네. 이때 추신수가 이때부터 추신수를 보신 분들은 도루를 잘 하지만 도루 실패가 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전체적인 거를 놓고 보면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텍사스에서 추신수 약간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네. 리도프로서의 역할은 해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추신수 선수의 거의 대부분의 그 신기록들은 다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나왔어요. 네. 뭐 올스타도 이때 그렇죠. 했잖아요. 네. 올스타도 그렇고 52경기 연속 출루도 그렇고 여러 이런 기록들이 뭐 아시아 최다 그 홈런 기록 같은 것들도 다 이 텍사스 유니폼을 입었을 때 나왔었던 기록들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텍사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텍사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고 앞서 얘기했던 2015년도에는 메이저리그 최초의 기록이었던 게 이제 9명의 타자가 15개 홈런을 다 쳤던 그 시즌 그런 시즌도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못했어요. 2015년도 시즌 맞아요, 시작했을 맞아요. 때. 그래서 막 다들 또 막 그 추신수가 망했다. 뭐 그때 당시에 먹튀라는 말은 없었지만 에이징 커브 뭐 이런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기사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그쵸. 그래서. 근데 2015 시즌에 처음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네, 살아나서 어쨌든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모습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게 텍사스 시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텍사스 시절의 타격은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네네. 이때도 OPS 0.7을 7 아래로 내려간 적은 사실 커리어 내내 없거든요. 네, 추신수가. 그렇죠. 이때도 뭐 20 홈런을 4번이나 쳤었고 네. 하지만 제일 아쉬운 점 수비가 안 됐어요. 이때부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좀 아쉬워요. 이게 네. 추신수가 성적은 타격 성적만 보면 괜찮은데 싶은데 텍사스에서 기록한 WR이 8.6밖에 안 돼. 7년 동안. 7년 동안. 1년에 WR이 1 정도밖에 못 쌓은 거죠. 그렇죠. 연봉만 생각하면 WR 3 이상은 쌓아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결국에 수비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토미존 이후에 조금 수비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그 2011년 때 그 부진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약간 수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물론 13년에 중견수를 가면서 수비 괜찮지 않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텍사스 오면서 수비와 주루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타격밖에 없는 선수였죠. 네네. 근데 이 타격도 약간 시즌 내 기복이 좀 있었고 네. 뭐 기록들은 많이 세웠지만 텍사스 팬 입장에서는 우리가 7년 동안 1억 3천만 달러를 줬는데 그렇죠. 이것밖에 못해? 그렇죠. 네. 하지만 좀 추신수는 좀 덜 뭐 욕을 먹었다 네. 하고 하는 게 프린스 필더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때 그 프린스 필더는 정말 지명타자인데 타격을 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텍사스 입장에서는 추신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방패막 내 욕을 좀 덜 먹어줄.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지금 이렇게 커리어를 종합해서 보면 텍사스에서 커리어가 그 받는 돈보다는 못했지만 네. 근데 그 먹튀 이 정도까지는 또 아니지 않나. 네. 이때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한창 또 많이 뛸 그렇죠. 시기여가지고 맞아. 류현진 선수도 있었고 뭐 많았을 네. 때라서
되게 재밌게 항상 이게 또 시간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한국인 선수들 전성기여가지고 맞아, 류현진 맞아. 경기 봤다가 항저우 경기 그치, 넘어갔다가 그치. 김현수 봤다가 추신수도 이때 잠깐 막 봤다가 박병호도 있고 박병호. 막 이제 이런 9회 오승환 보고 네, 재밌었어요. 아 맞아 세인트루이스 때. 맞아요, 되게 맞아요. 재밌었던 시기였죠. 네,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때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류현진 선수와 만났었던 그 코리안데이라고 불렸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경기를. 그리고 이제 이대호 선수와 1루에서 만났어요. 아 맞아요, 야, 맞아요. 그때 그 투샷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거는 수영 이제- 초등학교는 네. 알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그건 이제 초등학교에서 걸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추신수 선수가 이제 1루로 진출하면서 이제 이대호 선수와 그런 투샷도 있었고 어쨌든 저희가 기억하는 이제 한국 야구 팬들이 기억하는 텍사스에서의 이제 추신수는 사실 뭐 가을 야구에 그렇게 가까운 팀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당시에 가을 야구가 그렇게 가까운 팀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추신수가 나온 이후에 2023년도에 텍사스가 우승을 하면서 조금 후에 우승했네요. 사실 네, 그렇죠. 우승을 하면서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온 모습도 너무 좋았지만 텍사스에서 우승을 했으면 어땠을까? 추신수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구기 종목이건 네. 이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혼자 잘한다고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그쵸.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네. 우승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하늘이 점 찍어주는 게 아닌가. 추신수는 레인저스에서 우승을 할 수 미안하지만 네. 없는 운명이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서의 텍사스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그냥 보기 즐거웠다. 네. 보기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추신수 엄청 오랫동안 롱런하고 있는 이 추신수라는 선수를 지켜보는 것도 한국 팬들에게는 좀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추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이제 국가대표 시절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이 있죠, 두 번. 그렇죠. WBC부터 네네 이제 성인 대표팀은 2번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청소년 청소년 대표팀까지. 대표팀도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성인 대표팀 첫 차출 대회가 2009년 WBC였죠. 그래서 부상 여파가 있어서 지명 타자로 출장하던 추신수가 이제 중요했던 준결승 베네수엘라전과 결승 일본전에서 연속 홈런포를 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아쉽게 뭐 준결승에 머무르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2009년도 WBC에서 추신수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셨을 거예요. 혹시 세 분이 생각하는 2009년도 WBC에서의 추신수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이때 추신수는 몸 상태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네. 어떤 이제 쌓아올린 경험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절정의 추신수였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 클리블랜드에서 맞아요, 22, 맞아요. 18 네네. 때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거고 네네. 또 이때만 하더라도 09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아마 선수들이 추신수한테 많이 좀 들었기도 했을 그렇겠죠. 거고 또 네네. 먼저 나서서 추신수가 했기도 했을 거라서 네네. 이때는 거의 국대 야수 중에 에이스가 아니었나 추신수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 대회 저는 중학생 때였는데 네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결승 경기가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대 맞아요. 맞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하니까 그때였어요. 학교에서 네네. 아는데 이제 도덕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요. 도덕 선생님이 네. 저 본인은 오늘 수업 못 하고 이걸 무조건 봐야 된다. 봐야겠다. 네. 알지. 그래서 그 옛날 학교 TV 있잖아요. 그 엄청 네. 큰 TV에다가 그쵸. 막 화질도 안 좋은데 네. 맞아요. 연결을 해가지고 네. 봤거든요. 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추신수 선수를 잘 몰랐습니다. 이때 네네. 왜냐하면은 뭐 한국에 있는 팬분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프로야구에 뛰는 선수들이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추신수 선수를 잘 몰랐는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남기면서 네. 이제 조금씩 저의 눈도장에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09년도 뭐 이따가 아시안 게임도 2010년도 아시안 게임 뭐 08년도 올림픽도 있었고 했지만 네. 그때 시기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쩌면 황금기였던 시대잖아요. 아직 맞아요. 그 시기를 네, 못 못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네. 말하면.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추신수가 잘하기는 했지만 네. 좀 임팩트가 전 다른 선수들에 좀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네. 다른 선수들
또한 네. 굉장히 대표팀에 있는 아, 이때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다 모아져 있던 그렇죠. 세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 맞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김태균이 진짜 대단했죠. 아 맞아요. 김태균, 이범호, 윤성민 제 기억에 이렇게 세 명이 윤성민 이범호 선수도 거기서 이제 추신수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맞아요. 동점을 터뜨렸던 게 이범호 선수였죠. 맞아요. 감독님이시죠. 이제 타이거즈 감독님이 네네네. 됐죠. 와 진짜 벌써 시간이 진짜 빠르다. 아니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2008, 90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기였다. 맞아요. 그때가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82년생 황금 세대들이 맞아요, 딱 맞아요. 주축으로 자리를 만기할 잡았을 때, 딱 그쵸. 만기할 때. 정근우, 이대호, 오승환. 오승환 그렇죠. 음. 그리고 좀 선배들도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류현진, 김광현 그쵸. 이제 그쵸. 이런 신흥 세대들. 정성민 네. 뭐 맞아요. 아 이때가 그때 와 멤버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이제 이제 막 손민환 선수도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뭐 안지만 있고. 아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봉준근 선수도 이때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추신 선수가 네. 아무리 잘해도 네. 이제 조금 그게 관심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야구 팬들에서는. 네. 그쵸, 우리- 왜냐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우리나라도 선수들이 잘 아니니까. 몰라요. 그렇죠. 이때 그리고 외야도 막 이종욱, 이용규 빵빵했어요. 네. 아주. 아. 김강민 선수도 있었던. 맞아요. 이따- 네, 이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야, 그래서 2009년 WBC를 다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이때 야구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냥 진짜 할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네, 뭔가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이제 5대 3인가 이렇게 해서 패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진짜 아쉽게도 그 이후에 WBC 성적이 좀 처참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후에는 맞아요. 조금 한 번도 그 라운드로 올라간 적이 올라간 적이 적이 없어요. 없어요. 성적을. 미국 땅을 밟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도 막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약간 좀 사담이긴 하지만 그 지지난 WBC 대회에서 뭐 이제 그 최지만 선수를 데리고 오냐 마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2009년 추신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어쨌든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가 거기서 1루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선수를 뽑느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도 생각하는 게 WBC의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추신수 같은 유형의 선수가 별로 없었다라는 메이저리그가 반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에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눈물의 햄버거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네. 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워낙 쟁쟁한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추신 선수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팬들한테는 첫 선을 보이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아직 한국 팬들한테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잘 몰랐겠지만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은 추신수를 위한 대회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추신 선수 입장에서는 내 앞을 가로막는 거든 어떤 것이든 다 부셔버릴 기세로 맞아요. 대회에 임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금메달은 이때 나왔죠. 금메달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고 그쵸. 이때 네. 딱 이 멘트가 나왔는데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14타수 8안타 3홈런으로 5할 7분 1리 5할 7분. 엄청난 네. 활약을 함으로써 이제 뭐 추신수를 금메달을 추신수 선수가 쟁취했다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당대 대표팀 선수단이 뭐 08년도 09년도와 비슷하게 굉장히 쟁쟁했습니다. 네. 외야에 추신수, 이용규, 김현수, 이종우, 뭐 김현수 김강민 있었구나. 선수까지 네. 뭐 빵빵한 외야 자원에 더불어서 내야에 강정호, 정근우, 이대호, 김태균, 최정, 손시현 이렇게 야. 엄청난 라인업이잖아요. 멤버 이때 내야 역시도 역대 최강이었고 김강현 선수는 아쉽게 부상으로 빠졌습니다만은 맞아요. 류현진 선수, 양현종 선수의 원투펀치에 윤성민, 정대현, 안지만 불펜으로 이어지는 이제 투수진과 또 포수도 박경환과 강민호, 네. 베테랑 박경환 완전 그리고 떠오르고 다음 있는 세대 다음 세대 대표팀 강민호 이렇게 배터리를 투수와 이뤄가지고 우승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라인업이라고 네. 봐도 무방한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08, 09, 10 국대 라인업은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네, 앞으로 안 나올 거고 네. 이 아시안 게임 대회 전에도 사실 워낙 라인업이 좋아서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시는 팬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추신수가 사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네네. 추신수는 약간 다 차려진 밥상에 또 숟가락만 얹어 넣는 꼴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네. 아유. 그거를 악플을 완전 네. 숟가락 얹은 게 예. 아니라 그냥 숫자가 와서 예, 턱 예. 퍼. 그냥 본인이 요리 다 했죠. 멱살 잡고 캐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성적을 냈죠.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네. 재밌는 이야기로
당시 추신수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면 상대 팀으로 경기했던 뭐 중국 대표팀, 대만 대표팀 여러 대표팀 측에서 와 추신수다 네. 막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월드컵 때 다른 국가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뛰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메시 보면 막 악수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네, 느낌.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2010년 이 대회 때 추신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좀 한 레벨 다른 선수였다. 뭔가 맞아요. 우리나라 그때 다 잘했지만 네. 추신수는 레벨 위의 선수라는 걸 좀 증명한 내가 메이저리거다. 네, 내가 대한민국의 추신수다를 좀 보여준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생각나네요. 그 중국 선수의 인생 커브를 받아쳐서 인생 커브 맞아요. 좌타자 기준 이제 무릎 쪽으로 오는 공을 네.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정말 이때는 진짜 뭐든지 다 부셔버리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었던 게 이제 청소년 때도 있었지만 캐나다에서 그때도 금메달을 땄었고 그때도 그 황금 세대를 주축으로 청소년 국가대표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2009년 WBC에서 준우승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어쨌든 태극마크를 달고 있었을 때 안 좋았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이루면서 이루었던 선수가 이제 추신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에서도 많은 경력을 쌓은 추신수 선수가 결국 이제 두 번째 FA 시즌에 한국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추신수 선수가 국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물론 지명권이 있기는 했지만 그쵸. 저는 사실 추신수 선수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당연히 미국에서 오래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원래 해외에서 그 활약했던 선수들은 바로 KBO에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게 박찬호 선수를 시작으로 이제 그때 이제 추신수 선수가 한 2000년도 초반 한창 그 아마추어 선수들의 유망한 유망주들이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네. 대한민국 야구 선수들을 조금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아마추어 선수들을 해외 진출을 한 선수들이 네. 다시 못 돌아오게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때.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국내 복귀 유예 제도가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해외에 나가다가 들어오려면 2년을 그쵸. 선수 생활을 쉬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음. 저는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규정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예. 해외로 진출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가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눌러앉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죠. 잘 안 돼가지고 리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들한테 이 리턴할 때 2년을 쉬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선수 생활 생명이 예, 뭐 접으라는 날아가는 거죠. 접으라는 얘기랑 다르. 심지어 그때 시즌에는 뭐 지금처럼 뭐 리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훈련을 할 수 2년 동안 뭐 훈련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때도 그 시기가 아니었고. 네. 예. 그래서 어쩌면 선수들 입장에서 좀 다소 불리한 규정이었던 게 2007년에 와서 해외파 특별 드래프트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네. 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네. 이제 이때 5년 이상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들이 국내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앞에 언급했던 그 2년의 유예 기간을 그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네. 이제 해당 드래프트 제도에서 이제 우선 선발권이 있었던 기아 롯데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광주, 부산 이쪽은 네. 워낙 유망주들이 그쵸. 해외로 많이 나가가지고 네네. 그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던 기아와 롯데는 그 해당 선수를 우선 지명할 수 있는 네. 지명권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 이제 당시에는 프로야구가 8팀이었으니까 네. 이제 나머지 자녀 2팀 빼고 6팀이 기존 추첨된 선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총 5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6순위를 뽑았던 하나는 아쉽게 그 5명의 선수 중 한 명도 지명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네. 네네. 예, 그리고 그 지명권 순서에서 1순위를 가지고 있던 SK가 네. 추신수 선수를 지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혹시나 국내에 리턴하게 된다면은 네. 무조건 SK와 SK 로. 우선 협상을 아마 SK 아니면 못 갈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SK나 SK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드래프트와 함께 해당 팀으로 지명되었던 해외파 선수들이 뭐 기아에서 우선 선발됐던 최희섭, 롯데 송승준, SK 추신수, LG 류재국, 두산 이승환, 삼성 최태인, 현대 김병현. 현대는 향후에 히어로즈로 좀 이렇게 지명권이 좀 넘어가게 돼서 김병현이 나중에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던 네. 그것도 있고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 특별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서 SK가
추신수 선수에 대한 선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네. 마침 이제 긴 시간이 흘러서 네. SSG로 이제 팀명이 바뀌고 나서도 추신수 선수가 국내로 복귀를 타진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선발권이 있는 SSG랑 협상을 해서 SSG에 21년부터 이렇게 입단을 하게 된 거죠. 야, 어쨌든 이 07년 해외파 드래프트에서 뽑혔던 선수들 최이섭, 송승준, 뭐 류재국, 채태인, 김병현이 모두가 은퇴를 했을 때에 추신수는 돌아온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SSG로 팀명이 바뀌면서 이제 그 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 진짜 전신 SK 와이번스 팬들이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당시에 오서 PD님 그때 당시에 있었던 SK 와이번스 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 근데 커뮤니티에서. 사실 네. 이게 시기가 시기인 게 만약에 SK 와이번스인 상태로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영입이 됐다 하면은 사실 추신수 선수가 영입되기 전 시즌인 20시즌이 좀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네네. SK 팬들은 이 시점이 완전히 굉장히 환호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당시 딱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SK에서 SSG로 이제 넘어갈 때. 인수가 넘어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안 됐을 때 이 맞아요. 계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SK 팬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 상태에서 추신수 선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뭐랄까 그렇게 뭐 기대는 있었지만 네. 좀 한편으로는 좀 많이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뭐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약간 그 SSG 측에서 이 기업 그 구단을 인수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좀 이렇게 묻어두기 위한 뭐 이런 계약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추 선수 자체로 봤을 네.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할 만한 선수가 그렇죠. 큰 선수가 네. 이제 저희 팀에 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또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07년도부터 기다렸었던 SK 와이번스 이제 SSG 랜더스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추신수라는 정말 대형 선수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적한 추신수의 한국 생활은 어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SG 랜더스로 KBO에 데뷔한 추신수 선수가 뭐 2년 차에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입단을 할 때부터 네. 목표는 우승이었거든요. 네네. 뭐 모든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결국엔 본인 커리어에 없었던 우승을 하기 위해서 SSG로 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입단 2년 차에 KBO 2년 차에 이제 22년 네. 이제 본인이 꿈에 그리던 팀 우승을 선수 커리어로 달성하게 됐고 네네. 뭐 앞서 뭐 텍사스가 23년에 우승을 했지만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쉬운 얘기겠죠. 어쨌든 KBO에서 팀 우승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우승 시즌이었던 22년도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토미존 받고 이랬는데 고질적인 팔꿈치 부상이에요. 옛날부터 팔꿈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수비도 안 되고 아무래도 팔꿈치가 이제 수술하고 재활을 들어가게 되면 아예 그렇죠. 타격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진하기도 많이 부진했고요. 22년 시즌에 네. 시즌 중에는 사실 21 시즌 끝나고도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재활을 들어갔고 네네. 시즌 중반에도 들어갔는데 21 시즌 끝나고 재활이나 이런 걸 순조롭게 해가지고 22년도에 복귀는 빠르게 했습니다. 복귀는 빠르게 했고 네네. 이 타이밍에 또 SSG로 김강현 선수가 또 이때 한참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거의 그렇죠. 끝물이었죠. 네네.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돌아올 네. 그때잖아요. 네. 그래서 김강현 선수 또한 세인트루이스에서 복귀를 하면서 뭔가 22 시즌은 조금 정말 우승을 되겠다. 뭔가 좀 보는 맞아 떨어졌던 시즌이었던 느낌이죠. 거죠. 근데 추신 선수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좀 부상이 많고 네.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추신수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쵸, 네. 사실 추신수 선수를 데려올 때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20홈런 정도를 쳤던 선수니까 한국에서는 한 30, 40은 40. 기본은 네. 뭐 하지 않겠냐라는 네.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나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쵸. 뭐 부상도 있고 네. 그래서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좀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뭐 승부처에서는 나름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따가 제가 또 첨언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억났던 거는 7월 5일 22년도 7월 5일 롯데 김현중 상대로 KBO 리그 첫 끝내기 홈런을 달성했는데 이때 제가 현장에도 있었고 그때 네네. 또 마침 그 추신 선수의 가족과 네. 또 그 우리 정용진 구단주도 그 구장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네. 맞네.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또 코로나가 끝나고 관중이 좀 많이 들어올 들어올 때가 있다 네. 이 시기여가지고 좀 진정한
KBO 또 네. SSG 선수로서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경기가 아마 이 경기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네네. 그렇게 뭐 페넌트 레이스 동안에는 쏠쏠한 성적 약간 부상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한국 시리즈에는 이순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네. 예. 한국 시리즈에서 총 3할 2푼의 타율과 4할의 출루를 기록하면서 1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거든요. 네네. 근데 리디오프로 선발 출장할 때마다 뭐 2출루씩은 그냥 꾸준히 해준 이런 게 타자예요. 좀 그 본인의 레벨이죠. 네. 큰 경기에서 그쵸.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시리즈 전 경기 안타를 기록을 했어요. 또 네. 22년도에 최정과 추신수 단 둘뿐이었거든요. 음. 그때 또 이와 더불어서 뭐 82년생 또 82년생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82년생 동갑내기 김강민 선수가 이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이야. 네 어떻게 보면 82년생 두 명이 없었다면 SSG의 22년도 우승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추신수가 홈런을 치면 이게 원래 더가웃으로 다시 들어오면 선수들이 이렇게 헬멧 머리 쳐주잖아요. 네네. 근데 추신수가 제일 최고참이니까 네. 후배들이 너무 좀 약간 눈치 보면서 치는데 네. 한 선수가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김- 추신수가 맞다고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김강민이 김강민 때려가지고 그치. 그냥 씩 웃었던 어.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야 그때 이제 키움과의 한국 시리즈 때 맞아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때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당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도 이제 키움에는 그 어린 선수들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진짜 자비 없이 그냥 아. 약간 그렇게 좀 패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한국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추신수 선수가 2022년도에 우승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절하게 원했고 그래서 더 우승이 눈물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좀 뭔가 야구장에서 저도 사실 그때 우승을 물론 SK가 07, 뭐 08, 10 왕조잖아요, 왕조에 왕조. 우승을 하긴 했지만 뭐 18년도에도 우승을 했고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 우승하는 장면을 직관을 했던 거 그때가 22년도가 처음이거든요. 그때 네.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저 우승을 하면 저도 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상태에서 우승하니까 네. 울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선수랑 팬들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우승을 하는 그 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야구 커리어를 좀 되돌아보면서도 그 그치. 힘들었던 기억 그런 게 다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추신수 선수는 조금 더 그런 게 각별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부터 그래서, 예.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첫 우승 때 추신수 선수뿐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뭐 한유섬 선수도 부상이 있었지만 또 병원 갔다가 오면서 울면서 우승 세리머니에 왔고 네.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뭐랄까 SK에서 SSG로 넣으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팬들한테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네. 또 추신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SG에 대한 그런 팀의 애착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하게 보여줬던 네. 시즌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신수가 이제 그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네네. 별명이 있었어요. 그 추구잖아요, 성이. 네네. 가을추 하면서 가을에 정말 강하다. 실제로 가을 성적이 되게 좋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추신수가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이게 한국에서도 이어졌고 네. 실제로 실제로 제가 22년도에 한 그 두 경기 직관했어요. 2차전인가 5차전 이렇게 네. 두 개를 직관했는데 1번 타자로 아마 추신수 선수가 나왔는데 거의 무조건적인 출루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네. 와, 그러면서 SSG는 정말 이제 타선 운영이 정말 편하겠다. 1번 타자가 맨날 나가줘.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서 뭘 해도 어떻게든 점수를 쉽게 낼 수 있겠구나. 네네. 물론 제가 기억하는 5차전은 그 꽁꽁 네네네. 막혔지만 네. 아무튼 추신수 선수는 그 계속해서 가을 야구에서는 언제나 잘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본인이 정말 메이저리그 시절에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우승을 못했던 거를. 네네. 그래서 좀 KBO에 와서 우승을 하면서 저도 우는 걸 보면서 네. 아 정말 그 고생했다. 20년을 넘게 뛰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 네.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왕조를 경험했던 선수들 뭐 저도 지난주에 그 이제 권혁 선수를 좀 잠깐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권혁 선수는 우승 반지가 6개가 있대요. 삼성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삼성에서도 많이 하고 두산으로 왔을 때도 그렇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승 반지가 6개가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우승 반지 하나 없이 은퇴를 있잖아요, 하는 레전드들. 선수들도 뭐 분명히 이동택 선수. 그렇죠. 이대훈은 그래도 일본에서
맞네. 근데 박용택 선수 그러다 보니 정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이를 보면은 추신수 선수가 만 나이로는 한 40살, 한국 나이로 41살 이때였거든요. 네. 얼마나 이 우승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신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커리어 최근 우승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99년도 부산고 우승 때가 그쵸. 어떻게 보면 국대 빼면은 그쵸. 뭐 그렇죠. 국가대표를 그때는 제외하고는 아직 프로 전이잖아요. 그렇죠. 소속팀 우승에서는 어쨌든 그게 가장 최근 우승이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하게 바랬던 우승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승 과정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와이어 투 와이어잖아요. 그렇죠. 농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와이어 투 와이어를 그러니까. 이제 야구에서 보면서 이제 진짜 적수가 없음을 알렸던 그런. 사실 야구에서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되게 힘든 게 힘들죠. 기타 프로 스포츠랑 다르게 야구는 최하위 팀이 최상위 팀을 잡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축구나 뭐 농구 이런 건 힘들어요, 솔직히. 네네. 근데 야구는 그게 되는 스포츠인데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경험을 했고 네. 또 좀 압도적인 시즌으로 당시 이제 SSG 랜더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장면은 추신수 선수가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회귀하더라도 좀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좀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21년도에 한국에 돌아온 추신수 선수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저희가 거의 10년 넘는 시간 동안 추신수라는 선수를 지켜보면서 또 혹시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추신수 선수 에피소드라기보다 약간의 좀 평가? 를 하자면은 저는 성실성 하나만큼은 진짜, 정말 역대 야구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있을까라고 맞아요. 하는 그렇게 가장 평가를 하고 아까도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가장 일찍 출근해서 네, 맞아요.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선수. 보통 이제 소방관들을 비유를 할 때 first in, 네. last out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잖아. 네. 야구장에서 이걸 실천하는 선수가 추신수 선수였다. 어떻게 네. 보면 그 구단 그 경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구장을 관리하는 네. 구장 관리 직원보다 더 먼저 출근하는 게 추신수 선수였으니까요. 네. SSG 그게 뭐 한 해만 한국에 와서 뭐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SG로 넘어온 이후로도 그 랜더스 선수들이 원래는 그렇게 막 출퇴근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SSG로 추신수 선수를 좀 보고 나서 굉장히 선수단 전체가 출근 시간이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고참이니까 네. 또 추신수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추신 선수가 굉장히 뭐 재능도 충분히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거에 그 재능을 확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은 실패하지 않았을까. 사실 재능이 굉장히 넘쳐나는데도 프로 무대에 와가지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선수들이 수두룩합니다. 네네. 혹은 반짝 한두 시즌 잘하고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맞아요. 선수들도 그렇죠. 정말 많아요. 많아요.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네. 많은데 네. 추신수는 그 재능이 있는데 성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추신수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이 모든 스포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도 어떤 그 방송에서 그 손흥민 선수를 약간 언급하면서 손흥민이 왜 대단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대단한 이유가 뭐 그 골드부츠를 받고 뭐 이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EPL이라는 무대에서 9시즌을 뛰었다. 이게 대단한 그렇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추신수라는 선수도 루키 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43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그냥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였던 거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네.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서 네네. 막 게임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그거 그렇게 할 거면은 그쪽으로 나가라. 네, 네, 차라리.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프로 게이머는 수명이 길지 않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막 학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야, 그 밥만 먹고 하면 당연히 잘하지.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밥만 먹고 하는 게 어려운 그쵸, 거예요. 그쵸. 밥만 먹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 그걸 성실하게 하나니까 맞아요. 되는 네. 거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추신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네. 추신수라는 선수를 좋아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옛날에 또 제가 명언 방송, 명언 특집 방송 뭐 이런 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을 현생에 적용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일반인들의 롤 모델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추신수가 아니었나라는
헌정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네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 하나씩 추신수 선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뽑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직전에 계속 몇 번 언급을 언급했던 것 했었는데 같아요. 언급이 계속 됐었던 게 다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하고 싶어요. 추신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정말 많지만 네. 뭐 성실성 있고 파이브툴 플레이어, 뭐 호타 준족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아직도 이게 깨지지 않았죠. 최고령 2020을 그쵸. 우리나라 와서 첫 어. 시즌에 네. 달성했던 이 순간 뭔가 2020 하면 추신수가 3번을 메이저리그에 세냈지만 네네.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사실 나이가 거의 4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나이 때 홈런은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도루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아, 진짜. 정말 없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정말 날고 긴다는 뭐 이종범 선수, 전준호, 이대영 이런 선수들도 요 나이 때 20도루 못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추신수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최고령 2020을 달성했던 요 순간 네. 2022년 10월 5일 LG전이었네요. 네네. 요때 아마 홈런을 치면서 달성을 했을 거예요. 요 순간을 좀 먼저 뽑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성 씨는 혹시 생각나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개를 꼽고 싶어요. 일단 네네. 하나는 신시내티 시절이에요.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최고의 마무리였죠. 크레이그 킴브렐.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자체도 멋있어. 네네. 제가 무슨 기억하기로는 경기하는지 알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9회 말까지 4대3이었거든요. 4대 4로 있다가 그쵸 그쵸. 끝내기 그 한거 앞에 아니에요? 브랜드 필립스였나요? 제이 브루스였나 아무튼 그 먼저 코자트였어요. 맞다. 코자트가 먼저 홈런을 네. 치고 4대4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추신수가 나오는데 초구인가 이구인가 이걸 쳐서 중앙 담장을 넘기고 맞아요. 이때 추신수가 왜 그렇게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네. 추신수가 정말 그때 젊음의 그 패기와 네.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라는 팀에서 정말 잘 어울리고 있구나. 네. 그때 제 기억에 조이 보토 이렇게 둘이서 이제 토끼 원투 토끼 원투 이렇게 엮일 정도로 정말 가장 행복하게 야구했던 시절이 전 신시내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를 가장 대표하는 장면이 그 끝내기 홈런이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텍사스 와서 좀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전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게 15년도 7월 22일 콜로라도 그 쿠어스필드에서 네. 야구를 했을 때 그 사이클링 히트 이게 아, 아시아인 최초. 네네네. 정말 그 뭐 이치로가 있었고 뭐 그 전에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추신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물론 최근에 오타니가 했지만 네. 아무튼 이거의 최초 기록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남아요. 텍사스 시절에선.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크래킴브렐의 진짜 그 직구를 받아쳐. 맞아요. 그거 힘들거든요. 와, 진짜 저도 그때 그 경기를 봤어요. 근데 진짜 딱 크래킴브렐을 얘기하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게 그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던 경기였던 맞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서피디님은 어떤 장면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아까 언급했던 거와 똑같은데 네. 사실 전 KBO 첫 끝내기 홈런 그 22년도 7월 5일 롯데전이었는데 네네. 이걸 뽑는 이유는 아까도 언급했어요. 사실 22년 시즌 같은 경우 이제 관중 입장이 들어오는 그 다시 맞아요. 재개되는 시기였고 이제 추신 선수가 SSG 팬분들 앞에서 현장에서 이제 플레이를 보여드리는 그 시즌이었고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KBO 복귀 첫 끝내기 홈런을 팬들 앞에서 치니까 아무래도 팬들 눈에는 이제 드디어 이 선수가 SSG 선수다. 네. 내가 SSG 선수다라는 거를 아. 이제 팬들 그 수많은 팬들 앞에서 네. 보여주는 그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딱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명 신수 아리 아. 딱 이때 신수 아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때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반대쪽에서 저 롯데 팬이니까 맞네. 직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참 추신수 부산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서 맞습니다. 추신수 선수에게 영광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정말 저희가 생각나는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바람이 들어가도 좋고 추신수의 은퇴 이후의 행적 그리고 거취가 어떻게 될지 약간 가벼운 예측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대호나 이승엽 선수처럼 방송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맞아요. 국내에서는 활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이 일단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쵸. 뭐 무빈이 뭐 맞아요. 소희 다 네. 미국에 있는 예능 걸로 알고. 프로그램에서도 추신수 선수가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가족들의 품으로 항상 맞아요. 좀 돌아가고 싶다는 멘트를 계속했었고 네네. 야구 관련 일을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방송 쪽이나 네. 뭐 이런 쪽으로 제 생각에 가지는 네네. 않을 것 같고 네.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뛰었던 선수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더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 코치나 그런 쪽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국보단 저도 미국에서 활동할 것 같아요. 박찬호 네. 선수처럼 뭔가 어떤 팀에 가서 뭔가 그 어드바이저 네네. 이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미국에서 추신수가 할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야구인 육성에.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개인적인 바람도 약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신 선수가 지금 랜더스 선수단 내에서 3년 정도 뛰었는데 생각보다 선수단 내에서 그 신뢰성이라던가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마지막 은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네. 주장을 맡고 있기도 그쵸, 하고 맞아요. 또 선수단도 추신 선수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조금 국내에서 이제 좀 야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독 또- 어떤가요, 감독? 감독도 괜찮고 코치도 괜찮은데 네. 또 별도로 조금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그 추신 선수의 막내딸인 소희가 그 제가 알기로는 어디 구단에서 치어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어느 그래요? 구단 그러니까 야구는 아니에요. 네네.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 스포츠인가요? 네, 타스포츠 어디서 뭐 네. 치어리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와이프분도 한국에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건지 그쵸, 왔다 그쵸. 갔다 하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주 이렇게 경기장에 방문하시고 또 아들 그 2명도 경기장에 자주 오고 이런 걸 봐서 조금 한국에 조금 오래 뭐 평생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한국에 당분간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개인적으로 전망을 조금 해봐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국내에서 조금 그 야구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랜더스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계속 뛰었던 맞습니다. 팀에서 하겠죠. 네. 팀 가서 갑자기 그렇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니 뭐 네. 이승엽 선수의 사례도 있고. 맞아요. 아니, 모르는 이제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갑자기 감독으로 제가 왔으니까. 알기로는 이제 무빈이 이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쵸. 내년에 드래프트 나오는 거라 맞아요, 내년인가 맞아요. 내후년 이제 대학교 네. 올해 대학교를 진학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갈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네, 이제 모르는 거죠. 무빈 이제 추신수의 주니어가 추신수의 그 길을 좀 걸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네네네. 아무도 예측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무빈이도 있고 그 둘째 아들도 지금 그 미국 맞아요. 플로리다에서 고등학생인 걸 아는데 IMG 아카데미 그 유명한 그 IMG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는 다들 뭐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이런 예측을 하냐면 사실 아무런 언급을 안 해서 아무런 약간 언지라도 좀 주면은 그래 추신 선수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이라도 해볼 텐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최강 야구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아무 얘기를 안 해주니까 힌트도 안 주니까 오히려 정근우와 이제 이대호 선수의 추천을 받아서 혹시 최강 야구 들어온다고 하면 다들 환영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최강 야구에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08, 09, 10의 국가대표들을 볼 수 있는 많이 거죠.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추신수 관련돼서 혹시 더 할 얘기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남은 얘기들이 좀 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런 정도 레벨의 선수를 좀 만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퇴식이 언제 뭐 아직 잔여 경기 일정이 확정은 아니니까 아마 올해 은퇴식이 만들어질 그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가을 야구 경쟁 경쟁하고 중이기도 있으니까. 하고 맞아요. 또 홈 경기가 그 시즌 최종전이 아니라 네. 원정 경기가 최종전이에요. 아. 그래서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은퇴식을 하는 게 약간 조금 네. 그렇죠. 맞지 않는 부분이 그럼 있어서 다음 네. 시즌에 아마 내년 좀 상반기 중으로 좀 이렇게 은퇴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년이건 뭐 올해 하더라도 한번 은퇴식은 예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추신수의 은퇴까지도 정말 끝까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큰 박수를 쳐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신수 선수의 은퇴를 앞두고 추신수 선수 헌정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1시간 30분 정도의 긴 녹음이었지만 그 선수의 모든 걸 담아낼 수 없었던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추신수라는 선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추신수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야구의 역사를 묻는다면 미국의 42번 제키 로빈슨이 있듯이 자연스레 따라 나오는 인물이 추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야구에 큰 발전에 기여를 했고 조금 더 감성적으로 들어가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해준 선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순간 추신수 선수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런 질문을 건네보고 싶습니다. 은퇴를 앞둔 당신에게 가장 후회되는 혹은 마음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랜 생각 끝에 답을 내리셨나요? 그렇다면 모든 야구 팬들의 마음을 대변할 순 없지만 제가 그 답변에 조심스레 댓글을 이렇게 달아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든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은퇴가 더욱 아쉽고도 찬란한 그런 아이러니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모든 길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야구 팬을 넘어 추신수의 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